Korean drama Good Doctor became the first drama in Korea's history to be remade in the U.S. Our show is about a young man with autism and Savant syndrome who graduated medical school, and he's entered a highly competitive teaching hospital. We hire Sean and we give hope to those people with limitations that they do have a shot. He's got a serious deficit. The child is alive today because of that deficit. Tomorrow one may be dead because of it. And at the center of it all is writer Park Jae-bum. But before the drama gained huge popularity, Park Jae-bum was already well known in the country with his many other hits like Quiz of God and Chief Kim. Many say that his stories and characters are original and captivates viewers wanting for more. We sit down with this writer to hear his story on Heart to Heart. 미국을 매료시킨 메디컬 드라마 The Good Doctor의 원조 드라마 작가 박재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Heart to Heart. 안녕하세요.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작가님의 작품이 한국 드라마 최초예요. 최초로 미국 지상파 ABC죠. 지상파 채널 ABC의 이제 프라임 타임에 리메이크가 됐는데. 이 미국 인기 메디컬 드라마 하우스의 작가인 데이비드 슈어가 각색을 하고 또 프레디 하이모어가 이제 주연을 맡은 이 의학 드라마 The Good Doctor가 미국 내에서 정말 엄청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원작자인 작가님께서는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맨 처음에 제작되고 나서 이제 첫 방을 봤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남의 작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너무너무 신기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하면서 실감이 좀 됐어요. 이제 실감되고 나서는 뿌듯하고 막 보람도 느끼고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니까 좀 이상한 압박감이 생긴 거예요. 이 다음번은 어떡하지? 이거 다음 뭘 쓰던 간에 내가 비교당할 텐데. 그래서 지금 차기작 준비하는데도 엄청나게 그런 압박감이 느끼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싸이 씨가 강남스타일 후속곡을 낼 때의 그 기분이 이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기분 좋은 압박감이라서요. 상관은 없고 또 지금은 굿닥터처럼 적어도 좀 이렇게 사회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드라마를 써야겠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은 좀 더 생긴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판하고 이 미국판 The Good Doctor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가요? 한국판 주인공 시오는 이렇게 자폐를 겪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10살 정도의 아이의 감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굿닥터 같은 경우에는 10살의 어떤 감성이 아닌 순수하게 자폐증 자체만 겪고 있는 청년이었고 이제 내용적인 차이점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아외과다 보니까 10살의 감성을 가진 이 친구가 그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도 치유하고 자기들 치유받는 좀 순수함, 동심 그런 것들 위주가 됐다면 미국에는 자폐증 자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편견,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인종의 문제, 동성의 문제, 마이너리티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 좀 더 심도 있게 다뤘고요. 세세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The Good Doctor의 장면들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The Good Doctor를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aved his life. You saved his life. Who are you? I'm Dr. Sean Murphy. 사전에 작가님에게 이제 그 미국판 시리즈의 The Good Doctor 명 장면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이고 또 왜 그 장면들을 골라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면접하는 장면이에요. 처음에 어떤 그런 병원 임원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직접 면접을 하고 의사가 왜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한국판하고 미국판은 거의 대사의 몇 단어 빼고는 거의 똑같이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쓰면서도 오래 걸렸어요. 이 친구가 정말 이 친구의 감성으로 의사가 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흔히 말해 성인이 그렇게 성숙된 단어와 성숙된 내용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얘의 눈높이로 할 것인가인데 당연히 얘의 눈높이로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얘 어떤 추억을 일 것이고 그래서 가장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감성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대사 같아서 지금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네. 지금도 이제 제가 쓴 거지만 보면서도 울컥할 때가 있어요. The day that the rain smelled like ice cream, my bunny went to heaven in front of my eyes. The day that the copper pipes in the old building smelled like burnt food, my brother went to heaven in front of my eyes. I couldn't save them. It's sad. They should have become adults. They should have had children of their own and loved those children. And I want to make that possible for other people. 또 장면 하나를 더 예. 뭐 꼽아주신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그 환자 중에 한 명이 네. 이제 그 소아암 걸린 친구가 다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극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동생이었던 친구 이름 이역을 해요. 동생하고 똑같은 이제 그 친구가 들어와 입원을 해서 근데 네. 사실 못 고치는 상황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본인은 동생이 생각나서 막 이렇게 밤을 새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고칠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땐 이미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슬픔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이 어릴 때 읽었던 책이 앵무새주기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기 이렇게 체크가 돼 있었어요. 읽은 데까지. 근데 그걸 다 읽지 못하고 이제 동생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동생을 생각하면서 그 거기 바로 그렇게 표시된 부분을 네. 그러니까 동생이 읽지 못했던 부분을 살아온 동생은 아니겠지만 동생하고 똑같은 환자에게 읽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게 그 뭐 국가의 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작가님은 이 슬픔이나 어떤 추억, 기억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짧게 효율적으로 풀어내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존경스러운 신이었었어요. 네. 리스펙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신들. Sounds like a good book. I could have used a spoiler alert, though. Thank you. That's all. 그리고 그 한국판에도 유사한 장면이 있긴 한데 네. 그 쇼원의 첫 키스 장면이에요. 아, 한국판에는 이제 그 차윤서라님으로 포옹으로 끝나는 장면인데 미국판은 첫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좋아하는 여자와 로드 트립을 떠나서. 근데 그 장면은 뭐 멜로적으로 뭐 의미가 있는 장면은 아니고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들은 뭐 장애인의 현실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화두가 되는 것들이 장애인 사랑해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저 장애인들이 현실적인 것들은 극복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는 있어도 네. 저들이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저 사랑을 어떻게 이루게 해줄 것인가라는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돼서 한국판에서도 그 사랑을 다뤘던 이유가 네. 단순히 뭐 병원에서 사랑하는 이야기를 쓰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마지막 극복을 사랑으로 하게 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충분히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쓴 건데 Have you ever done that before? No.
드라마는 한국 의학 드라마, 즉 메디컬 드라마의 최강자라는 평을 받고 계시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의학 드라마는 박재범 작가에게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아무래도 메디컬 드라마를 하시려면은 자료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 메디컬 드라마 한 편에 자료 조사는 어느 정도로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합니다. 1년 이상? 예, 예전에 전작 그 신의 퀴즈라는 작품은 이제 메디컬 범죄수사무였기 때문에 메디컬적인 것도 있었고 또 크라임을 다루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조사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 굿닥터도 어떤 의학 자체에 관한 것들은 1년 정도 걸리고 나머지 6개월 정도는 그 자폐 환자들, 그다음에 그 자폐 그 선생님들, 그다음에 자폐 가족분들, 그분들 인터뷰 위주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자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터뷰를 하고 그 자폐 환자를 만나서 한두 시간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그 시간이 이제 몇 개월 걸리고 선생님들도 한두 시간 인터뷰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치료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 따른 인터뷰가 따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질환이 갖고 있는 중증의 정도에 따라서 또 관찰의 어떤 그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그냥 그 자폐라는 질병을 바라보는 시간이 걸려서요. 그래서 메디컬 그 취재 시간은 1년. 그 다음에 그 자폐에 관한 것만은 한 6개월. 근데 사실 좀 짧죠. 6개월도 사실 긴 기간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들의 어떤 아픔이나 현실을 다루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제작 기간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당연히 한 번 있죠.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항상 메디컬을 할 때마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메디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스토리를 구성하다 보면은 이게 재밌지도 않고 별다르지도 않고 어떤 상업 작가로서의 어떤 한계 때문에 오긴 하는데 그런 한계점들이. 근데 이런 굿닥터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가족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못 해요. 포기를. 부탁을 하세요, 저한테. 꼭 잘 다뤄주십시오. 현실적인 부분 뭐 이제 어떤 의료 보험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드라마에 조금이라도 다뤄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면 이걸 정말 중간에 간두면 나쁜 놈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부탁 때문에 지탱을 해가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는 원동력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작가님이 헐트월스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시청자의 이제 궁금증, 즉 질문들을 받아봤는데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대본을 쓸 때 시청자 게시판도 잘 보시나요? 의외의 질문인데. 왠지 안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작품에 가는 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거 사적인 작가 생활에 가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안 봅니다. 안 보세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그런 것들, 이제 요새 드라마들은 어떤 시청자들의 의견에 피드백을 해주는 것들, 내용 캐릭터 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안 하는 편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전문직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직업군에 대해서 약간 좀 잘못 묘사했다거나 용어라든지 뭐 어떤 복장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듣고 있고요. 나머지 어떤 시청자의 세세한 의견들은 저 보조 작가가 브리핑 해줘요. 다음날 뭐 전날 이제 뭐 다 끝나고 다음날 이제 보조 작가 출근하면은 얘기를 해줘요. 그 마치 그 옴부즈맨 프루처럼 작가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굿닥터 같은 경우에는 이 자폐 캐릭터가 조금은 자기가 봐온 옆에서 본 것과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어떤 작품에 관한 것들이고 세세한 것도 많아요. 의학 드라마는 뭐 간호사분들의 어떤 복장 문제라든지 뭐 상하 관계 어떤 위계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되게 사실 진짜 시시콜콜한 것도 있어요. 왜 쟤는
여름인데 왜 이거 터틀넥을 입고 나옵니까? 참견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너무 더워 보여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까지 제가 관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마감이 다가오는데 네. 글이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아, 그럼요. 솔직히 제가 아까 솔직히 멋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 이게 또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먹고 잡니다. 최고예요. 네. 이거 보통 이제 뭐 명상 사색 아니면 어떤 자기를 되돌아보는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어떤 그런 어려움을 이겨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무관하고요. 저하고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오죠. 사실은 네네네. 엄청나게 오고 또 우리나라 TV 드라마가 뭐 다는 아니지만 시간에 쫓겨나는 경우도 많고 네. 본의 아니게 이제 대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아서 그런데 그때 되면은 잘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끼케야 밤샐 때가 거의 다고 2~3시간밖에 잘 시간이 없는데 또 안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일 먹고 싶은 것들을 네. 것들이 아니라 하나만 하나만. 네, 하나만 그 우리나라는 좋은 어플들이 있잖아요. 배달 네네, 어플들. 배달, 예. 네. 그래서 골라서 폭식 직전까지 먹고요. 푹 잡니다. 잠이 예, 오잖아요. 그래서 eat and slumber가 제 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은 마치 진짜 뭐 핸드폰 충전된 것처럼 네. 쫙 올라와 있어요. 기분. 이게 영혼과 육체가 한꺼번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나게 쓰고 마감을 지키게 되죠. 네, 또 지키고 이제 또 자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솔직하고 아주 멋진 예. 답변이었습니다. 명상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먹고 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조용한 곳 vs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곳 어디서 작업이 잘 되나요? 저는 소음이 있는 곳. 있는 좋습니다. 곳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곳 정도가 아니라 네. 유흥가, 어? 시장 근처 그런. 유흥가나 시장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어느 노래방이나 네. 클럽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의 소음들, 그다음에 취객들이 싸우는 소리, 아니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소리가 멀리 들려오는 것들 그런 공간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보통은 이제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예, 막 예. 주위가 산만하고 시끄러우면은 그 작가라는 직업이 사실은 네. 그 일 자체가 엄청나게 정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작업인데 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생각 자체도 좀 정적으로 변해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작가님이 그런 건 아니고 저의 경우에 네. 그때 이제 막 그런 소음이 들리면 약간 동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적인 것들도 막 정적인 내용을 쓰다가 동적인 내용을 쓸 때가 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업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싸우는 소리 들으면 이렇게 창문 열고 보게 되면 왜 싸우나, 네. 예, 그걸 호기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네. 또 거기서 좋은 소스 얻을 때도 있어요. 그 네. 내용들에서 저 사람들 왜 싸우지? 왜 술을 먹고 싸울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또 재밌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뭐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또 거기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네. 하다 보면은 그래서 되게 시끄러운 데 좋고 시장 좋아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eat and slumber에 가장 최적화된 공간이에요. 먹을 곳이 많다. 예, 나가면은 쫙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가서 먹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는 최적화된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조용한 데 글을 잘 못 쓰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네. 뭐 생동감을 넘어서 약간 격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지만 네네. 사실 그곳이 좀 더 업되는 데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말 극과 극인 것 예, 같아요. 예. 완전 상반된 예. 이제 The Good Doctor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제 시장 예. 혹은 지금 말씀하신 그 유흥가의 쿵쾅쿵쾅 정말 예. 시끄럽고 막 그런 재밌네요. Hi, Korea. I'm Freddie Highmore, and you're watching The Good Doctor on AXN Korea.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은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신데요. 드라마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과정이 뭐 조금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저는 중2 때 중학교 2학년 때 Back to the Future 로버트 점키스 감독 봤어요. 네. 그걸 보고 난 후에 세상에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이렇게 재밌는 걸 만들고 싶어 해서 중2 때부터 영화 감독 되기로 했었거든요. 커서 나는 정말 저렇게 누가 봐도 재밌는 거 만들 거야. 그래서 네. 꿈은 계속 이제 유사하게 진행돼 왔어요. 부모님께서도 다행히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셔갖고요.
이렇게 왔고 대학 갈 때는 이제 제가 대학 갈 때쯤에 그 영화 감독들 트렌드가 뭐였냐면은 이제 문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한 분들이 네. 영화 감독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 활동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쪽 공부하신 분들이 전문 인력만큼 또 진출하신 경우가 많았었어요. 저도 영문학과를 가게 됐죠. 근데 사실 영문학과 간 거는 그 학교에 네. 연극영화과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양쪽의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갔었고 사실 전공 공부는 많이 안 했고요. 네. 영문영화과 수업을 많이 했었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극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당연히 영화든 드라마든 네. 이거의 근간은 대본이라는 것들이 이제 알게 됐고 네. 그때부터 대본 작업을 이제 희곡 시나리오 많이 썼었죠. 그러다가 또 영화 감독 데뷔를 또 실패했었어요. 저라고 뭐 좌절이 없었겠어요. 네. 여러 가지 좌절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신의 키즈라는 드라마에 집필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그냥 드라마만 안 썼을 텐데 되게 영화적이었고 이제 미국 드라마 헐리우드에서 어떤 주제로 삼는 제재로 삼는 그런 메디컬 수사물이라서 아 이거는 써봐도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쓴 것들인데 다행히 결과가 좋았고 네네네. 그 뒤부터 또 메디컬에 빠져서 집필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영화 감독 꿈은 아직 버린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좀 드라마 해놓고 이제 좀 2, 3년 후에 좀 쉬면서 좋은 그 시나리오 써서 꼭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드라마 작가가 되셨는데 작가님을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작가 지망생들 그래서 작가 지망생들 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주신다면은 네.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천성을 가지고 너의 얘기를 쓰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새 드라마든 영화건 뭐 작품이라는 개념보다 컨텐츠라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네. 그 컨텐츠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상업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 좀 자극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처음 드라마를 시작하는 신인들이 자기 것을 안 쓰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그런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거짓말과 설정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작가로서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데는 저는 그것들이 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렌드는 변하고 또 그 트렌드를 건드는 작가들은 너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결국 승부수는 네가 갖고 있는 감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네가 보는 인간의 측면들 그런 것들을 그려내는 것이 훨씬 더 너의 모습과 작품의 질을 높이는 것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결국 그 작가의 가장 큰 무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연민, 동정, 사랑, 그다음에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이게 가장 큰 무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거를 중점으로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작가님께서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어떤 장르인지 그리고 왜 그 장르를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편이에요. 지금까지도 뭐 메디컬을 많이 했긴 했지만 판타지도 섞었고 코미디도 섞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장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장르는 크게 많이 신경 쓰진 않는 편이고요. 모든 장르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대신 제가 지키는 원칙은 작가가 갖고 있는 인간관, 사회관을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를 써야 되지 않겠나. 물론 드라마가 꼭 그렇게 사회적인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한 명 정도의 작가는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결국 저 작가가 갖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오롯이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요. 계속 써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영화를 기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집필하시느라 많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작가님의 색깔, 진정성이 담긴 멋진 작품으로 많은 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그리고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